이어서 툴바에 대해서 계속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뮤트 툴인데요. 이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뮤트 툴을 선택하시고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그 파트가 뮤트가 되어버리니까 음소거가 되어버립니다.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시 또 소리가 나게 되고, 클릭을 해줄 때 회색으로 딱 흐리게 딱 표시가 되면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반전이 됩니다. 소리가 나던 것은 안 나게 되고, 그러니까 언뮤트 된 건 뮤트가 되고, 뮤트가 됐던 건 다시 언뮤트가 되고, 이렇게 비교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또 바뀌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그 타임 워프 버튼입니다. 이 타임 워프 버튼은 워프가 이제 건너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뭐 건너뛴다, 뭐 이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단 다 붙여줘야 되겠죠. 이걸요. 다 붙여주시고, 타임 워프를 선택하게 되면 룰러가 이 고동색으로, 진한 고동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템포가 바뀌게 된다는 의미를 하죠. 그런 의미죠. 그 상태에서 이 스냅 온을 지켜주시고 바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그 마디, 원래 이 드럼 샘플이 4마디의 드럼 샘플입니다. 약 98 정도의 그 BPM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현재는 이제 4마디가 훨씬 넘어가게끔 돼 있죠. 이것이 그 프로젝트의 템포가 120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빨리 이제 그 템포가 나가게 되니까 이 98짜리가 훨씬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때 이 타임 워프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뮤지컬 이벤트 팔로우를 선택하시면 그 음악적인 이벤트에 관해서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메트로놈 표시가 되죠. 커서가. 그럴 때 이제 마디별로 이렇게 탁탁 붙게 되어 있는데요. 5마디를 요 끝에다가 딱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게 되죠. 그래서 5마디째 딱 갖다 놓으시고,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위에 룰러가 늘어납니다. 룰러가 늘어나면서 아래 보시면 뭐가 바뀌죠? 이 템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5마디에 좀 넘어갔죠. 다시 해서 5마디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춰주시면 거의 뭐 98 근접하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원래 상태는 이제 원래 상태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다시 이제 타임 워프를 이제 한 상태를 들어보면 정확해지겠죠.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그 메트로놈 음하고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는데 요걸 갖다가 일단 확대를 좀 하고요. 5마디를 갖다가 이 샘플 끝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그 버튼을 딱 놓게 되면 딱 맞춰지게 되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트로놈하고 샘플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그 프로젝트 템포 트랙에 이렇게 가시면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1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정한 드럼 그 연주인데요. 만약에 일정하지 않는 그런 연주다, 중간중간 이제 템포가 변하는 그런 연주 샘플이다 할 때는 중간중간마다 다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마디별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각각 템포가 틀리다 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게 연필툴로 이렇게 바뀌죠. 연필툴로 바뀐 순간 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노랗게 뭐가 생깁니까? 98이라고 생기죠. 그 98이라고 생기고, 그 앞쪽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는 앞쪽 이제 템포가 바뀌고, 또 이렇게 줄여주면 앞쪽 템포가 좀 빨라지죠. 그래서 세로선도 간격이 틀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주 중간중간에 이제 템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또 템포
템포 트랙에 가면 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게 보여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 룰러에 가져가시면 이게 이제 지우개 툴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노란 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 버렸죠. 자, 그럼 이제 여길 또 이렇게 또 맞춰 주시면 또 아까 이제 98에 맞게 또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많이 쓰이는 툴 중에 하나인 그 연필 툴이 되겠습니다. 이 연필 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 툴과 함께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따로 이 연필 툴을 또 2번으로 지정하셔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인지 툴이 이제 2번에 사라지게 되고 좀 그 전체적인 그 단축키를 바꿔야 되니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그 선택 툴이 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 연필 툴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디 트랙을 하나 만드시고 선택 툴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미디 파트를 만들어 줄 때도 쓰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트 위에서 또 Alt 키를 눌러주시면 가위 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Alt 키 하나로 이 선택 툴을 가위 툴과 연필 툴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필 툴 쓰시다가 또 선택 툴로 바꿔서 쓰시고 이게 연필 툴의 이제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필 툴로 됐을 때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또 이렇게 볼륨 곡선을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레인 툴과 이제 같이 라인 툴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선으로 바로 선으로 지정이 되죠. 이렇게 선으로 지정이 됩니다. 완전히 선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뭐 포물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 다시 또 위에서 아래로 하시면 이렇게 위로 둥근 포물선. 여기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스냅이 돼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면 위로 이렇게 굽은 포물선이 되죠. 근데 밑에서 다시 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둥근 포물선이 됩니다. 그걸 잘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인파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인파를 그려주실 때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곡선을 그린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늘려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그리기 시작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Shift 키와 조합해 가지고 요거의 그 사이클 이 주기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연필들과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 모양의 이런 툴바가 있는데요. 플레이라 써 있죠. 플레이 간단합니다. 그 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소리를 내줍니다. 클릭하는 동안 원하는 부분에서 그 클릭된 부분부터 이제 재생이 시작되죠. 여러 트랙이 있을 땐 그 파트만 재생이 됩니다. 파트만 재생이 되니까요. 이 파트가 어떤 소리가 나고 이 파트가 어떤 소리가 나는가 일일이 이제 모니터링 할 때 뮤트나 솔로를 이용해서 막 여러 개를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요 스피커 모양의 이 플레이 버튼을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스크럽 버튼인데요. 스크랩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앞뒤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마치 그 레코드판을 이제 거꾸로 돌린다든지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게도 그런 효과를 또 내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죠. 단지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드래그 할 때 천천히 따라오게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빨리 따라오게 하려면 파일 메뉴에 프리퍼런스에 가셔가지고
VST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VST 항목 아래 이제 스크럽이라고 있죠. 이걸 보시면 스크럽 리스폰스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이 컬러 버튼인데요. 컬러 버튼을 선택하고 이 아래 보시면 색상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표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선택을 하면 이제 이 페인트에 이제 이 색깔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담겨진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노랗게 변한 겁니다. 자, 보시면 노랗게 변했죠. 여기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바탕이 다 노랗게 되죠. 저는 이제 요 밑에 이제 노란 줄이 생기는데 요거의 차이는 보시면 그 프리퍼런스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퍼런트 이벤트 여기를 체크해 주시거나 빼주시면 이제 원래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바탕이 다 노랗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치 않으실 경우에 이제 요걸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밑에 줄만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트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표가 열리죠. 한번 클릭하면 색상표가 이렇게 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또 바뀌고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빨간색으로 바뀐 거죠. 이제 자,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해주시면 색상표가 열린다. 컨트롤 클릭하면 색상표가 열린다. 그 다음에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파트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시면 이 스포이드 툴로 바뀝니다. 색을 빨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 색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일단 이 색을 빨아들인 게 되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또 이 색깔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트랙 색깔과 이 파트 색깔을 별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파란 색깔을 만들어줬을 때, 자, 트랙 색깔은 그 보라색이지만 이 파트만 파란색이 되고, 원하는 파트를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죠. 이 트랙의 색깔을 지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믹서 같은 경우에도 트랙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거랑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각 파트 색깔을 자기가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부분별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한눈에 이제 어떤 파트가 어떤 거라는 게 이제 확 들어오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까지 해가지고 툴바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